자, 반갑습니다. 줌 특강입니다. 126회를 대비해서 줌 특강을 이제 처음으로 아이올리고에서 개설을 했는데, 빨리 우리가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가지고 같이 얼굴을 보면서 하는 수업이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들 아이올리고에서 최대한 대면 수업 분위기가 나는 이런 강좌를 구현해 보고 싶어서 이런 줌 세미나 특강을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기대에 미칠 수 있도록 저희들 관리자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특강을 18주에 걸쳐 가지고 진행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참여하셔 가지고 이 강의를 통해서 소정의 성과, 즉 합격의 길로 들어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콘크리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콘크리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콘크리트라 그러면은 기술사 공부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원이든 기술사 공부를 하시는 분이든 기술사 공부 그러면은 제일 먼저 덤비는 게 콘크리트 공부죠. 콘크리트 공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콘크리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워낙 학원이나 학생들이 콘크리트를 원하니까 제가 콘크리트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콘크리트가 엄청나게 제 개인적으로는 인연이 깊은 물질이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제일 먼저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를 해서 첫 발령지가 합천댐 건설공사 감독이었습니다. 합천댐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력식 콘크리트 댐이죠. 댐 콘크리트, 즉 매스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현장이고, 제가 가서 제일 첫 번째 업무를 시작한 분야가 합천댐 품질관리 감독 업무를 제가 했습니다. 합천댐은 엄청나게 큰 배처 플랜트가 2개가 있었고요. 24시간 주야로 콘크리트를 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콘크리트 종류가 24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슬럼프체가 다르고 강도값이 다르고, 그리고 자체 배처 플랜트가 있어 가지고 골재 채취부터 해서 골재 크러싱, 골재 선별, 그리고 콘크리트 배합 설계, 생산, 이 모든 것들을 현장에서 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무공 공장에서 받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과거에는 대형 현장에서는 직접 콘크리트를 생산, 운반, 타설까지 모든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로 직장 생활을 시작한 것이 콘크리트였습니다. 제가 콘크리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뭔가 하면은, 콘크리트를 공부하는데, 시공기술사 공부하는데 콘크리트를 너무 오남용하면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콘크리트 공부에 너무 필이 꽂히면은 기술사 포기하는 수도 생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적당히만 공부하고 콘크리트에 너무 꽂히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 주변에,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주변에 재개발 아파트 현장이 2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쾅쾅 소리가 났죠. 이건 뭔가 하면은 건축 현장에 토목 감리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알루미늄 폼이라고 있는데, 알폼 해체해서 목수들이 막 구조부에 막 던지죠.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큰 민원으로 외부에 전달이 됩니다. 민원이 많이 걸리죠. 요게 여러분들에게 들렸던 잡음인데, 우리가 뭐 건설인이니까
이런 잡음 정도는 뭐 참고 견딜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콘크리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콘크리트를 한 번에 이야기하기 좋은 그림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단 한 번에 이야기하기 좋은 거. 그래서 좋은 균질의 콘크리트를 위한 완성된 콘크리트 요구 성질, 또는 좋은 콘크리트를 시공하기 위한 현장 시공 관리, 또는 열화 방지, 또는 균열 방지, 내구성 저하 방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요 플로우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고, 또 유사한 플로우가 또 있습니다. 또 유사한 플로우가 또 있는데, 열화 메커니즘, 열화 발생 기구 해서, 자, 이 열화 메커니즘을 방지하면은 열화 방지가 되는 거죠. 즉, 품질 관리가 잘 된다, 이런 뜻이고, 자, 이렇게 플로우 차트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이런 식으로 답안지에 세로로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별로 이렇게 쭉 설명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 더 서술형으로 이렇게 또 풀어서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식으로 설계 및 시공에서 이런 플로우 차트로 설명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식으로 표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열화의 증상, 자, 이런 정도.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플로우나 이 그림들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셔야 될 콘크리트의 공부 범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공부할 범위이다. 자, 이것이 콘크리트의 모든 것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플로우 차트들은 콘크리트 열화, 균열과 관련된 어떤 개념적인 이야기이고, 제가 또 다른 표를 하나 보여드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뭔가 하면은, 조금 전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그 그림들은, 균열, 열화, 이런 어떤 그 메커니즘적인 어떤 개념의 이야기이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들은 뭔가 하면은 콘크리트 실체입니다. 실체. 콘크리트의 어떤 재료나 시공적인 측면을 봤을 때 콘크리트는 크게 봐서 왼쪽에는 공장이 있고, 공장에서 생산을 하죠. 그래서 요즘은 주로 레미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현장으로 운반되고 나면은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설계된 구조물들을 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설계 시공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콘크리트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콘크리트 품질 관리, 시공 관리, 열화 방지, 양질의 좋은 콘크리트 시공,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선 공장 측면부터 보겠습니다. 보통 현장 가면 이제 네모콘 선정을 하게 되죠. 네모콘 선정을 하는데, 자, 네모콘 선정도 제일 먼저 공장을 선정하게 되고, 그 네모콘의 품질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장 선정을 잠깐 보면은, 자, 현장에서 공장 검사를 가게 되고, 자, 공장에서는 어떤 재료 선정을 해서 배합 설계를 하게 되죠. 자, 재료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시골 혼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멘트, 골재, 혼화재, 물. 자, 지금 소개시켜드린 이 용어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를 삼매고 공부하셔야 될
콘크리트의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공부할 범위가 엄청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시멘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멘트, 골재. 자, 시멘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정열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시멘트, 이성분계, 삼성분계, 뭐 복잡한 시멘트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골재. 골재는 뭡니까? 골재에 대한 어떤 그 FM, 조립률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엄청 많죠. 골재의 어떤 함수율, 함수비,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공부할 거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장비는 배처 플랜트. 그 다음에 배합 설계, 배합 강도, 이것도 문제가 많이 나오죠. 배합 설계, 물 결합 대비 결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 배합의 강도, 표준 시방서에 있는 배합 강도, 공식, FCK, 설계 기준 강도가 35MPa 이상이 될 때, 이하가 될 때, 이 공식, 그 다음에 계량하고 비비기 하는 거, 자재 품질 관리, 제조 품질 관리, 이것들은 뭡니까? 사실은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죠. 전부 공장에서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현장에서 했습니다. 제가 합천댐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 감독을 할 때는 직접 현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서 콘크리트를 생산하고 타설을 했죠. 요즘은 현장에서 리모컨 생산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의 지정, 이거는 뭡니까? 자, 우리가 공장에다가 주문하는 거죠. 주문. 자, 현행 우리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서 나와 있는 콘크리트 종류는 몇 가지 없습니다. 일반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이런 것들. 여러분들 서중이다, 한중이다 하는 것은 콘크리트 제품 이름이 아니죠. 여름철이면은 어떤 온도 관리, 서중의 온도 관리를 하고, 겨울철이면 한중의 온도 관리를 하고, 자, 어떤 환경 조건에 따른 관리하는 방법상으로 서중이다, 한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리모컨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KS라든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서 나와 있는 리모컨의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가 리모컨의 종류입니다. 그 외에 서중 콘크리트다, 한중 콘크리트다, 뭐 메스 콘크리트다, 수밀 콘크리트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공장 제품 이름이 아니고 그때 어떤 제품의 어떤 생산을 달리하는 거죠. 주로 혼화재를 가지고 그 환경 조건에 맞도록 어떤 배합할 때 달리하는 어떤 조건을 부여하는 게 그런 콘크리트의 특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콘크리트 규격, 이를테면 25에 21에 120이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자, 25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21은 호칭 강도, 21MPa이고, 120은 슬럼프치, 120mm,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콘크리트 구조 설계.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 전문 구조 기술자가 설계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검토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구조 설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철근의 상시 설계 파트, 철근의 가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표준 갈고리 구부리기 철근의 표면 상태, 철근의 배치 간격, 최소 표복 두께, 부재행철근. 부재행철근은 뭐죠? 전단철근이라고 이야기하죠. 스트럽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축 온도 철근, 이거는 가외 철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구조기술자가 설계를 해서 도면에 나오지만은 여러분들은 그 구조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구조기술자는 뭘 보고 설계를 합니까? 구조기술자는 KDS, 국가건설 기준에 들어가면은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고 설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책과 이음 설계도 마찬가지고, 자, 거푸집 동반에는 구조기술자가 설계한다기보다는 현장에서 거푸집 동반을 사용을 할 때 구조 개선을 해서 적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토목기술사가 현장에서 하는 일은 뭐죠?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 이야기죠. 시공 이야기. 자, 그래서 우리가 리모컨 공장에서 콘크리트가 오면은 받아들이기 검사를 합니다. 자, 받아들이기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운반 검사와 내구성 검사.
자, 그럼 운반 검사는 어떤 거냐? 자, 설비와 인원, 운반량, 운반의 방법, 운반 시간, 이어치기 시간을 관리해야 되겠죠, 현장에서. 그래서 운반 방법을 보면은, 자, 보통 우리가 현장에서는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합천댐에서 시공할 때는 덤프트럭으로 운반하기도 했습니다. 자, 요즘은 에지테이터 트럭, 레모컨 트럭으로 운반하죠. 그런 경우에는 운반 시간은 1.5시간. 덤프트럭은 뭡니까? 상부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1시간 이내에 운반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운반 시간, 온도 조건에 따라 가지고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자, 일평균 기온이 25도 미만이 되면은 2시간 안에 운반을 해야 되고, 25도 이상이 되면은 1시간 반, 90분 만에 운반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어치기 시간이라고 있죠. 이건 뭡니까? 자, 1번 차와 2번 차 사이의 시간,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관리할 때, 각 송장마다 타설 완료 시간을 기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각 송장마다 현장 도착 시간이 있죠. 자, 생산 시간이 있고, 현장 도착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1번 차에 대한 타설 완료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2번 차 도착 시간, 그 다음에 2번 차 타설 완료 시간, 송장마다 전부 기입하도록 되어 있죠. 이것은 뭡니까? 각 시공 담당이 기입을 하고 감리원이 직접 현장에서 그 사인을 해주면서 관리를 하는 파트이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레모컨 2번 차, 3번 차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준수해라. 자, 25도씨 이하인 경우는 2.5시간, 25도씨 초과하면 2시간 안에 해라. 이런 어떤 규정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구성 검사. 강도 검사를 하죠. 여러분들 현장에서. 자, 이런 식으로 강도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슬럼프 공기랑 염화물 함량 테스트를 하죠. 그 다음에 물 결합 대비. 이것은 뭡니까? 공장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장의 시공 파트. 자, 철근의 가공, 조립, 배치, 정착, 이음, 거푸집 동발이, 그 다음에 시공의 성능, 이건 뭡니까? 워커빌리티와 펌퍼빌리티, 치기, 다지기, 표면 마무리, 양식, 이음, 품질 관리. 자, 제가 이렇게 장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흔히 말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장판지입니다. 장판지. 이 장판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되겠죠. 자, 지금 보여드린 이 이야기들은 뭡니까? 전부 앞으로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공부해야 될 콘크리트의 범위이다. 전체 콘크리트를 한 페이지에 탁 박아 넣는다면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평소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콘크리트 공부를 최대한 줄여라. 최대한 줄이고 다른 파트 공부를 해라.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아이템들이 있죠. 이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이 속에 또 엄청나게 많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즉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공부하려면 여러분들 콘크리트 공부하다가 기술사 포기할 수도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콘크리트 공부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두고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가능하면은 콘크리트 공부 범위는 여기서 멈추자. 어느 한계 안에서 멈추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커피 한잔 하시고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콘크리트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10분 후에 다시 여러분들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잠깐 소개하는 플로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플로우는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적는 방법이 있고 플로우로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 플로우 하나만 딱 두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콘크리트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은 한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 제가 쉬지 않고 농아리 깔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보통 여러분들 학원 다녀 보신 분들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학원 처음 가면 제일 먼저 무슨 강의를 합니까? 콘크리트 강의 먼저 때리죠. 콘크리트 강의. 왜? 강사가 엄청나게 포함이 납니다. 콘크리트 강의를 먼저 때리기 시작하면은. 자,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폼생 폼사라고 강사는 학생들한테 인기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콘크리트 먼저 강의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제 책을 구입해서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콘크리트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들어있습니다. 공부하다가 귀찮으면 공부하지 마라 하는 생각으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넣어놨습니다. 뭐 콘크리트 문제가 막 쏟아지는 거 아니죠. 기술사 시험에서. 자, 매번 시험처럼 가보면 콘크리트 문제는 2문제, 3문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과거 기출 문제를 다 모아보면 콘크리트가 50%, 60% 정도 돼요. 출제 빈도는 엄청 높은데, 여러분들 생각을 조금만 바꿔주시면은 공부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너무 친하지 마십시오. 콘크리트는 남용하면은 독약이 되는 겁니다. 잘 쓰면은 명약이 되고 잘못 쓰면은 공부에 독약이 되는 게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공부하다가 기술사 포기하신 분들 부지기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플로차트 하나를 두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과연 콘크리트가 뭐냐 하는 내용을 시간 되는 만큼 먼저 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콘크리트 기출 문제를 한 문제씩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판서를 좀 하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제가 판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보신 플로우가 콘크리트에 대한 이야기인데 두 번째 플로우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플로우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사실은 내용이 똑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이 콘크리트를 이제 해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있는 여러분들 이 플로어가 콘크리트 전체입니다. 전체. 콘크리트라는 큰 나무죠. 나무. 자, 여기에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이 화면이 가리네요. 자, 화면 좀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콘크리트라는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여기 가지도 이렇게 있겠죠. 이런 가지가 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플로어는 여러분들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라고. 여기에 우리는 이제 수많은 잔가지들이 뻗어 나오고요. 이 잔가지마다 무수히 많은 나뭇잎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콘크리트를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이 있다고 이 모든 것을 공부하려고 덤비면 안 되죠. 이 모든 것을 공부하려고 덤비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요 정도 수준, 요 하얗게 마킹한 요 정도 수준, 요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가 콘크리트 관련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쓰겠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지. 나는 이 많은 것들을 모두 다 공부를 해서 해보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기술사 출제 문제의 60% 이상 이 콘크리트 문제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노란색으로 마킹된 거 이런 거 전부 하지 않고 이렇게 큰 어떤 기둥과 가지만 공부하면은 콘크리트 공부량을 대폭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콘크리트는 가능하면은 공부를 좀 적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콘크리트 공부를 열심히 해야 기술사 합격하는 건데, 서준우라는 사람은 콘크리트 강의를 잘 안 해주네, 잘 모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요, 콘크리트 박사입니다. 제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천댐에서 제 인생에서 건설, 노가다 첫발 들여놓은 것이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배합 설계부터 해서 생산, 타설,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3년 정도, 합천댐에서 3년 정도 콘크리트만 가지고 직장 생활을 초기에 했습니다. 엄청나게 제가 콘크리트 많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고통스러운 콘크리트를 가능하면 적게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 어떤 설은 그만두고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콘크리트에 대해서 한번 해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 교재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보면은 제일 중간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열화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죠. 자, 요 내용은 제가 살짝 보여드리지 않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데 여기 열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열화가 뭐죠?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뭐가 나빠졌습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이 나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의 정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이 저하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화의 종류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균열, 표면 결함, 박리, 마모,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콘크리트 성능이 과연 뭐냐? 앞에서 이런 거 말씀을 드렸죠. 자, 콘크리트 성능은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자, 강제 보호 성능,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이걸 잘하고 싶어도 돈이 많이 들면 안 되죠. 그래서 경제성. 이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요구하는 성능이죠. 강도, 내구성, 강제보호 성능, 경제성. 자, 또 하나 추구한다면 내구성 속에 있는 이야기인데 수밀성 또는 뭐 기밀성, 이런 것들. 이것들이 콘크리트 성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콘크리트 성능이 저하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콘크리트 구조물이 추구하는 사용성이 저하되는 거죠. 사용성이 저하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저하됩니까? 내구성이 저하된다. 자, 이 내구성은 다른 말로 안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요게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이 저하되면은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열화가 생기면은 성능이 저하되고, 성능이 저하되면은 사용성과 내구성이 떨어지고, 자, 이게 심해지면은 이 구조물의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은 사용성과 내구성이 저하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타날까요? 자, 그 구조물의 내구 수명이 저하되는 거죠. 자, 이 구조물의 내구 수명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책은 보수 보강을 해야 됩니다. 보수 보강을 해서 이 구조물의 잔존 수명을 높여줘야 되겠죠. 이런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구조물의 내구 수명은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모든 어떤 시공품질 관리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자연재해, 지진이나 진동 등에 의해서 내구 수명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콘크리트라는 어떤 이 재료 가지고 시공을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이것들이 올 콘크리트, 모든 콘크리트를 단 한 페이지에 이야기를 한다면 딱 요겁니다. 요거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농아리 막 까시면 됩니다. 농아리 막 까시면 돼요. 자,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공부하시려면은 딱 깨놓고 1년 이상 해야 됩니다. 1년 이상. 1년 이상 콘크리트 공부를 해야 이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강도 이야기, 내구성 이야기, 강제 보호성능 뭡니까? 철근의 녹방지죠. 녹방지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철근의 부식 원인과 방지 대책, 균열 원인과 방지 대책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사용성, 내구성과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 가장 핵심이 뭐였죠? 균열이죠, 균열. 균열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균열의 원인은 그러면 수천 가지도 넘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콘크리트 관련 학자라도요, 완벽하게 균열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방지할 수 있고, 이런 사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균열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균열에 대한 어떤 방지, 전혀 균열이 없는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완벽한 콘크리트, 균열이 전혀 없는 무결점의 콘크리트를 만든다면 떼돈 버는 거죠. 떼돈 버는 겁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균열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콘크리트의 어떤 핵심적인 단점이죠. 단점. 그래서 균열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재료부터 시작해서 시공 파트, 그 다음에 유지관리, 양식 엄청나게 많죠. 자,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이 한마디로 콘크리트를 온방에 한 번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죽을 고생해가면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의 큰 나무이다, 큰 골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요 플로를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과연 요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조금 마킹을 조금 할게요. 형광펜으로 여러분들에게 마킹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크게 해서. 자, 이 중심에는 열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화, 내구성. 열화와 내구성. 자, 그 다음에 자, 이 열화와 내구성이 발생하는 원인 또는 발생 방지 방법은 뭔가 하면은 재료 선정이 잘못되었거나 잘하거나, 그 다음에 배합이나 구조물의 설계를 잘하거나 잘못되었거나, 그 다음 시공을 잘하거나 잘못되었거나. 시공은 뭐죠? 자, 운반해서 치고 다지고 마무리하고 양식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있죠? 그 다음에 외부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외부 환경. 요거는 뭐죠? 철근의 부식, 염의 중성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뭡니까? 철근의 부식 원인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중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염중알. 요거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누군가가 저를 제지 않는다면 제가 6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콘크리트 이야기를 보지도 않고 끝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만큼 하려고 그러면 1년 이상 해야 됩니다. 미련하게 기술사 공부하는데 콘크리트 붙잡고 1년 하면 안 되죠. 자, 쓸데없는 공부하지 말고 꼭 필요한 문제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꼭 필요한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제 교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긴 하고, 지금은 콘크리트 총론 이야기입니다. 총론 이야기. 자, 철근 부식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철근의 부식 원인과 대책, 그러면 뭡니까? 염해, 중성화, 그 다음에 알칼리 골재 반응, AAR이라고 이야기하죠. 알칼리 에그리게이트 리액션 또는 ASR, 알칼리 실리컬 리액션,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것들이 가장 철근 부식의 원인이다. 자, 염해는 뭡니까? 염해는 사실은 중성화입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염해가 중요한 구조물은 뭐죠? 해양 콘크리트.
또는 뭡니까? 하수도 구조물. 이런 것들. 하수 구조물 특히 뭐죠? 뭐 항산염 침식이라든가 이런 거 생기죠. 중성화. 요거는 뭡니까? CO2 가스하고 관계된 거죠. 알칼리 골재반 요거는 실리카질 골재하고 관계된 겁니다. 이것들이 한마디로 철근 부식의 원인이다. 이런 것들이고. 자, 그러면은 사용성이 저하되고 안전성이 저하된다. 자, 사용성이라는 이야기는 가장 대표적인 게 균열, 처짐, 진동 이런 것들입니다. 안전성은 내구성과 관계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자가 들어가는 거, 내 하중성, 내 화학적 저항성, 내 마모성, 내 동결융의 저항성, 내 화학적 저항성 했나요? 이런 것들. 뭐 내 충격성, 내자가 들어가는 것이 내구성이다 이런 이야기죠. 내구성은 이 구조물의 수명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내구성이 감소되면은 구조물의 수명이 저하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면 되고.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이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요.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들 누구나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제가 하나의 어떤 팁을 하나 드릴게요. 누구나 하는 짓을 하지 않고 나만의 하는 짓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심도 있게 여러분들 스스로 특출한 어떤 아이템을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플로에서 어떤 아이템을 하나 개발하는 요령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기술사 공부하시면은 콘크리트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균열의 원인과 대책, 이걸 제일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 균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짓을 같이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균열 원인 대책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균열이 발생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이걸 여러분들은 공학자로서 기술자로서 메커니즘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균열이 발생했을 때 왜 문제가 생기느냐, 발생하면 어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0.3mm 이하의 균열은 허용치 안에 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KDS 설계의 기준을 보면은 그 철근 부식의 환경에 따라 가지고 습한 조건, 건조한 조건, 뭐 땅하고 만나는 조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가지고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에 따라 가지고 이 균열 허용 폭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또 그리고 수밀 구조물, 상수도 구조물이나 이러한 수처리 구조물에서 수밀성이나 내구성을 요할 경우에는 균열의 허용폭이 이거보다 조금 더 적습니다. 0.2, 0.25 이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는 0.3mm 이하라고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균열이 발생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면은 단면이 감소를 합니다. 첫 번째, 단면이 감소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이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에 취약해진다. 그 이야기는 결국 뭔가 하면은 기밀성이나 수밀성이 저하된다 이런 뜻이고, 자, 이 기밀성이나 수밀성이 저하되면은 어떤 콘크리트가 첫 번째 염해를 입을 확률이 많죠. 특히 해양 콘크리트, 바닷가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소금물이나 해풍의 영향을 많이 받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CO2 가스에 의해서 중성화가 발생하는 거죠. 이 중성화는 다른 말로 탄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CaCO3 탄산 칼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탄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염의 중성화. 요게 외부 환경적인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황산염 침식,
이건 뭡니까? 하수도 구조물 등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런 내부 환경 또는 해양 환경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균열이 발생하면은 균열 틈으로 이런 게 들어가죠. 그러면 뭐가 들어갑니까? 외부 환경은 산소, 그 다음 물, 요거 들어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철이 있으면은 철이 산소를 만나고 물을 만납니다. 뭐 분자씩 제가 모을 수까지는 적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Fe 갈로 OH2라는 수산화 제1철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녹이라고 이야기하고 산소와 철이 반응하는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산화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산소하고 물이 들어가면은 자, 철근의 부식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철근 부식이 발생한다. 균열이 발생하면.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학원 가면 강의도 많이 듣고 암기를 많이 하신 파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딴 사람들이 하지 않는 엉뚱한 짓을 우리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단면 감소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하고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단면이 감소되는 원인, 구조물의 단면이 감소되는 원인, 가장 첫 번째가 물론 이건 뭡니까? 균열.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콘크리트를 채다가 재료 분리 때문에 하단 그 부지까지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그 단면이 부실하게 되어가지고 철근이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단면이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자, 이런 것들은 뭡니까? 좀 감성적이죠. 중성화 이런 거는 10년, 2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오늘 콘크리트 치고 뭐 당장 한 달 안에 중성화 생기는 거 아닙니다. 10년, 20년, 5년 이상 가야 열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단면 감소는 바로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구조적으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 엉뚱한 짓을 한번 해보려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기술자답게 이론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제가 여기서 이론적인 강의를 하면요. 뭐라 그런지 압니까? 그 기술사 공부 그래 하는 아닌데, 뭐 그렇게 어렵게 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적어도요, 2000명 시험을 쳐갖고 50등 안에, 100등 안에 들어가려면요, 남들이 안 하던 엉뚱한 짓을 해야 그 속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단면 감소가 생기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주 우리가 아주 쉽게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가장 우리가 설명이 간편한 이런 심플빔, 단순보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단순보 위에 이런 형태의 등분포 하중이 W라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때 이 모멘트 값, 이렇게 곡선을 갖습니다. 이때 모멘트의 가장 최대치, 이거 M 맥시멈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기사 공부할 때 다 공부하셨죠? 8분의 WL 자성. 이게 모멘트의 최대치입니다. 그때 이 보하단 요 부분에 작용하는 응력의 값이 있는데 이 응력의 값은 F라고 표현하고 이것은 I분의 MY라는 공식을 씁니다. 자, 그때 이 I는 단면 2차 모멘트라고 이야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보가 보통 우리가 단순보인 경우에는 이 보의 처짐량이 있는데 이 지간의 길이가 만약에 L이라면은 12분의 L 12분의 L이 어떻습니까? 16분의 L인가? 우리 김 박사님 16분의 L입니까? 12분의 L입니까? 처짐량. 요거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헷갈리니까.
이런 어떤 그 처짐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보하단의 처짐량을 델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자, 384, 이 공식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식까지 암기하면 참 좋겠지만은, OWL 4승. 384 이하에 보내 OWL 4승. 이 공식요, 제가 대학교 군대 갔다가 3학년 복학했을 때 응용역학, 구조역학이 있죠. 그 강의 들을 때 암기했던 공식입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77학번이니까 아마 이게 한 1980년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암기한 공식입니다. 이거 384 이하에 보내 OWL 4승. 이거 모르면 기사시험 못 푸니까, 기사시험 계산 문제 못 푸니까 이게 처짐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처짐에 대해서도 국가건설 기준에 설계 기준을 보면 복잡합니다. 뭐 장기 처짐, 뭐 순간 처짐 복잡한데 그런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이 정도 수준. 자 그러면은 이 처짐과 공식 속에 가만히 보니까 I라는 단면 2차 모멘트가 분모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게 만약에 단순 보이는데 이 단면이 이렇게 해서 철근이 들어있는 철근 콘크리트보다, 그때 이 콘크리트의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BH3숙이라고 적습니다. 자, 이 단면의 폭이 B이고 높이가 H라면은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BH3승이라고 적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제로 분리가 일어나 가지고 어떻습니까? 철근이 이렇게 노출이 되었다. 이 단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H 값이 엄청 적어졌네요. 이 H 값이 엄청 적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H3승인데 H 값이 적어지면 더군다나 이 단면 2차 모멘트는 엄청나게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단면 2차 모멘트가 엄청나게 적어지면 뭐가 커집니까? 이 처짐이 엄청 커지죠. 처짐이 엄청 커져가지고 허용 처짐량보다 더 커지면은 이 구조물은 어떻게 됩니까? 붕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균열이 발생하면은 단면이 감소하면은 문제가 생기고, 또 이런 제로 분리가 일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콘크리트 단면 여기 균열이 이렇게 생기면은, 자, 이 부분만큼 어떻습니까? 콘크리트가 있으나 마나 한 거죠.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일반적으로는 C 값을 해서 중립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중립축 하부에는 콘크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립축 하부에 콘크리트가 없다고 생각하고 구한 단면 2차 모멘트를 균열 한산 단면 2차 모멘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식까지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좋겠지만은 암기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어쨌거나 균열 한산 단면 2차 모멘트는 당초의 단면 2차 모멘트보다 엄청 적어지기 때문에 단면 2차 모멘트가 적어지면은 처짐량이 커져가지고 구조물의 붕괴를 유발한다. 조금 어렵지만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기사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 기사시험. 요 정도 이야기를 살짝 박아주면은 다른 사람들은 줄짝 암기하고 앉아있을 때 열심히 암기하면 뭐합니까? 특출나게 좀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탁 한 방 먹이면은 엄청나게 좋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채점 위원님들이 봤을 때, 어우, 멋지네. 이 답안 참신하네. 이 사람 공부 많이 했네.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다른 차별화된 이 답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차별화 그러니까 뭐 글씨 잘 쓰고 그림 잘 그리고 배치 잘하고 뭐 플로 차트 잘 그리고 이게 차별한 줄 아는데 아닙니다.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해야 차별화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뭡니까? 남들이 안 하는 짓은 결국은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조금 더 괜찮은 내용을 적는 게 남들이 하지 않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요, 제가 18주 동안 주어진 시간 안에 진도 다 못 나갑니다. 자, 그래서 진도는 제가 덤성덤성 나갈 테니까 두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하실 때는 우리 관리자분이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올리고 SNS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자료를 올리고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 답안을 스캔 떠가지고 올려주면은 흔히 말해서 뭐 답안 클리닉 이런 것도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궁금한 것은 두고 올리시면 되고,
제가 모든 것이 욕심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깊이 설명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진도 못 나갑니다. 이거 하나 하는데 벌써 1시간 넘게 지나갔죠. 자, 앞으로는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큰 키만 짚고 넘어갈 거니까 궁금한 것은 후속으로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콘크리트 수업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